막 난동을 피우고 그러다가 이제 저희들이랑 마주친 거죠. 여권을 갑자기 던지더라고요, 바닥에. 그래서 여권을 저희가 봤죠. 여권 사진이 이상하대요. 술 냄새가 팍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 술 마셨구나. 그래서 보니까 여권 사진은 이거 멀쩡했어요. 떨어진 여권을 다시 주워 응대를 하는 공무원에게 민원인이 갑자기 뺨을 내려치고 공무원은 한동안 고개도 가누지 못합니다. 뉴스에 뭐 공무원들이 이제 뭐 누군가 뭐 칼 들고 찾아오거나 뭐 그런 거는 들어봤지만 뭐 그게 저한테도 해당될 거라는 생각은 안 했고 저한테도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 하긴 했죠. 대전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도 민원인이 난동을 부립니다. 자율성 정비세요. 그래, 그게 예의. 쓰고 있던 마스크도 당겨 끊어버리고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린 후 발로 차기도 합니다. 말리는 다른 여성도 밀쳐버립니다. 기초생활수급비가 적게 들어왔단 이유였습니다. 넘어뜨려서 발로 차고 머리채를 잡아서 막 흔들고 하는 상황들이 한 경찰 출동하기 전까지니까 20여 분 동안 계속됐었어요. 맡고 있는 중에 되게 좀 비참했었죠. 악성 민원으로 인해 극심한 피해를 호소하는 공무원이 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폭언, 폭행 등 민원인의 위법 행위는 2018년 3만 4천여 건에서 2021년 5만 1천여 건으로 4년 사이 1만 7천여 건 이상 폭증했습니다. 악성 민원인들은 예전에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수가 좀 더 늘어났고 그 방법이 조금 더 지능화되고 지속적이고 하는 부분이 그리고 폭력적인 형태로 가는 것이 좀 더 다른 점인 것 같습니다. 악성 민원인이 예전에도 다르진 않았지만 있었지만 조금 더 그 부분이 심각해지는 것이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악성 민원을 크게 4가지로 분류했는데요. 폭언과 폭행, 성희롱, 그리고 반복적인 전화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특히 하루 수십 통 반복적으로 전화를 하거나 30분 이상 장시간 통화를 하는 경우가 최근 들어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합니다. 본인들 억울한 이제 하소연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저희는 그걸 일단 다 드려야 돼요. 그게 뭐 10분이 되건 20분이 되건 뭐 30분이 되건 안 끊으시면은 계속 들어드려야 돼요. 진짜 감정적으로도 엄청 피곤해져 있고 이제 업무를 또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 상태로 또 만약에 한 통화가 왔는데 그런 또 전화가 만약에 오면 사실 진짜 진이 완전히 빠져버리거든요. 너무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원칙사항밖에는 안 돼요. 아이씨, 뭐 어떡하라고. 없다 대고 걔가 근데 왜 우리한테 민원인에게 설명을 하고 전화를 끊으려 하거나 조금이라도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면 돌아오는 건 불친절 민원 제기라고 합니다. 저희는 그거에 대해서 반박도 할 수가 없고 친절도 강요받아요. 사실 조금만 거기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약간 울컥하거나 해서 대응을 하게 되면 바로 이제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민원 넣을게요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해요. 그러면 감사실에다가 민원이 다음날 진짜 기가 막히게 저한테 이 사실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민원이 들어왔는데 추진 경위 제출해달라고 그런 식으로 내려오게 되면 작성을 다 해야 돼요. 실제로 공무원에 대한 민원 제기는 날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신문고 등에 접수된 민원은 총 1238만여 건으로 집계됐는데요. 정부 부처와 지자체 등의 민원까지 합하면 한 해 최소 2천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감사원, 정보도 뭐 몇십 건 이렇게 청구하는 건건이 이걸 처리했어요? 그래 답변 달았어요? 그래? 거기에 꼬리를 물고 그래 봐라. 그래? 또 자기가 원하는 대답이 나올 때까지 계속 그거를 몇십 번을 계속 악질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어떤 사람은 정말 괴롭지 이렇게도 하는 사람이 있고 공무원들이 이걸 되게 괴롭게 하다. 그리고 자기가 어디에 있었을 때는 그걸로 유산시킨 적도 있다고. 그렇다면 공무원을 폭행하거나 괴롭히는 악성 민원이 우리 사회에 많아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난 5월 서산시청 누리집에 올라온 한 민원인의 게시글이 화제가 됐습니다. 민원을 위해 방문한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원들이 수박을 먹고 있었고 아무도 자신에게 수박을 권유하지 않았다며 민원인을 섬기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는데요. 공무원의 친절 의무를 악용한 민원인들의 갑질은 일선 현장에서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고 합니다. 내 세금 받아먹고 살면서 일을 이따위로 처리하면 되냐 뭐 이런 식의 경우가 많으시죠. 보통은 세금 문제 저희들도 다 내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이런 거는 일상다반사고요. 민원이라고 하는 것이 개인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또 공적인 측면에서 모든 사람의 공동체적인 그런 민원이고 또 제도가 거기에 불합리하거나 운영상의 문제가 있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민원이 돼야 되는 것인데 자신의 이익을 또 개별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행동이 민원으로 이제 가장이 되는 경우가 큰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절차대로 정당하게 공무집행을 하지만 그로 인한 항의는 고스란히 혼자서 겪을 수밖에 없다는 2년차 공무원 B씨. 조직 차원의 보호가 아쉽다고 합니다. 그게 과태료를 부과를 한다는 게 사회적으로 보면은 그 법을 어긴 사람들에 대해서 처벌을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그거를 한 사람들이 이제 달갑게 생각을 하질 않으니까 저희가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시에서는 저희를 또 보호를 해주는 그런 건 따로 없으니까 그게 조금 이제 자괴감이 들 때가 있죠. 악성 민원이 발생하면 개인 인사평가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민원인의 눈치를 보게 되고 홀로 삭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친절함으로 인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 조용한 것이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서 평가나 개개인 평가가 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 가장 본인에게 유리하고 또한 그런 민원이 자꾸 제기가 되게 되면 관련돼서 본인이 감사 부서에 신고가 되면 본인이 피해를 받았음에도 경위서를 작성을 해야 되고 조사를 받으러 다녀야 되고 합니다. 복지 민원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최일선에서 민원인들을 돕기 위해 애를 쓰지만 걸핏하면 민원인들의 분풀이의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장애가 등급이 하락돼서 사람들이 그냥 등급이 떨어졌나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저는 현실적으로 선생님께서 한 달에 받던 돈이 이만큼에서 이만큼으로 줄어듭니다. 거기서 이제 확 와닿은 거예요. 그걸 느낀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그 종이를 들고 와서 찢어가지고 제 얼굴에다가 확 뿌렸어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툭하면 소리를 지르고 난동을 피우는 악성 민원인들의 행태는 분노가 만연해 있는 우리 사회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제 공정하지 않다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사람들이 분노를 갖게 되는데요. 지금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지내는 건 우리 사회에 구조적인 문제들이 있고 어떤 이런 정치나 이런 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경찰 뭐 이런 사람들이 제대로 법과 행정을 집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억울하게 당하고 있다라는 그런 억울함이 기본적으로 내재해 있고요. 그런 게 이제 어떤 특정한 계기가 돼서 내가 갑질을 할 수 있는 어떤 상황이 되면 상대에게 분노로 표출되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야, 너 몇 급이야? 여기 근무한 지 얼마나 됐어?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공직자 민원 응대 매뉴얼을 보급했습니다. 각 지자체에서도 민원 담당자 보호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며 공무원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민원인이 제설 작업을 해주지 않는다고 난동을 부렸던 천안시는 올해부터 시청 민원 창구 가림막을 아크릴에서 강화 유리로 바꿨습니다. 위급 상황에 경찰을 부를 수 있는 비상벨과 녹음 기능이 장착된 공무원증, 그리고 휴대용 영상 촬영 장비도 보급했습니다. 어떤 네. 그 고지했을 때 고지하니까 민원인 반응도 조금 수그러들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녹음하려고 하면 또 욕설을 안 하니까 대신 저희가 보호 차원은 됩니다.
하지만 이런 대책들은 민원인들의 위법 행위가 발생한 뒤 사후적으로 대처하는 방안인 만큼 근본적인 처방은 아니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악성 민원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호소합니다. 민원인들도 좀 앞에서 본인들이 어떤 일로 왔고 그런 거 작성 현황표라도 해서, 그리고 명단 본인이 이제 출입 명부라도 좀 작성을 하고서 들어오면 훨씬 본인들이 이제 들어와서 뭔가를 하더라도 네, 좀 경각심을 좀 가지고 좀 서로 존중하고 이런 게 좀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아산시는 지난 2014년 민원인이 차량을 몰고 청사로 돌진한 사건 이후 보안 강화에 힘써왔는데요. 여성 1명, 남성 1명 등 총 2명의 보안 인력이 민원실에 배치된 후로 악성 민원인도 많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저희가 처음 여기 배치됐을 때 보통 평균 하루에 한 2-3건 정도는 이동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뭐 시계건들이나 고성관광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좀 많았었던 편인데 올해부터는 조금 많이 줄어든 것 같기는 한 것 같아요. 많은 공무원들이 사전 예방책으로 보안 인력 배치를 요구하고 있지만 실현되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청사를 시민 친화적으로 운영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더 우선적입니다. 그래서 보안 요원을 배치하게 되면 시민들에게 위화감을 줘서 그런 부분이 이제 자치단체 장에게 민원이 들어오고 그 부분이 이제 본인의 이게 뭐 표로 이제 민원이 온다 해서 좀 소극적으로 나서는 경향이 많습니다. 재작년 김재승 씨는 공무집행 중에 민원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불법 현수막이 걸려 있었던 상태입니다. 당시 김재승 씨는 불법 현수막을 철거하기 위한 작업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민원인들이 이를 저지했다고 합니다. 크레인차 앞길을 바퀴 앞에를 막고 상인들 20-30명 정도 와서 가진 욕설과 폭언, 뭐 몸싸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제 목을 뭐 잡고 목을 조르면서 뭐를 자르겠다느니 뭐 쌍욕하면서. 신체적인 위협에 정신적 모멸감까지 겪은 김재승 씨는 민원인을 공무집행 방해죄로 고소했습니다. 그리고 1년여가 지난 후 민원인에게는 공무집행 방해죄와 폭행, 모욕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 기소가 내려졌습니다. 제 후배 공무원들은 앞으로 더 열악한 생활 속에서 생활을 할 테고 이것을 국민들한테, 사회 동료 공무원들한테 알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뭐 독립투사도 아니지만 소소한 걸로 제가 총대를 매므로써 사회가 인식이 조금이라도 바뀌지 않을까 하는 심정으로. 전문가들은 악성 민원을 근절하기 위해선 악성 민원이 명백한 범죄고 엄중한 처벌을 받는다는 사회적인 인식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말합니다. 한 번, 두 번 해봤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적절한 제재가 뒤따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인식을 할 때 그런 행동이 상습화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남을 괴롭히면은 거기에 따르는 어떤 그 대가가 본인에게도 지불된다라고 하는 것을 상대에게 분명히 인식을 시켜줄 때 이런 현상들이 좀 더 이렇게 제어가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악성 민원인에 대해서는 공무원 노동조합에서도 엄정 처벌을 촉구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아산시에서는 악성 민원이 발생하면 노조가 함께 대응할 것을 명문화하기도 했습니다. 노조에서 처음부터 쭉 감시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중간에 이게 시에 접수가 되고 알려졌을 경우에는 과거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화해를 종용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저희가 거기에 처음부터 이 사건이 발생하는 진행 단계, 과정을 알 수 있게끔 해서 그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게끔 노조가 그런 역할도 지금 같이 하고 있는 거죠. 악성 민원의 뿌리를 없애기 위해선 우리 사회의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는 과정 또한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저는 사실 특히 최근에 이제 젊은 친구들이나 이 사회 문화에서 타인의
아픔이나 그 고통을 느끼는 어떤 공감하는 능력들이 굉장히 많이 약해졌다고 보이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은 어린 시절부터 저희 어떤 교육이나 이런 걸 통해서 상호 존중, 또 타인의 고통을 공감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우리 국민들의 어떤 그 기본적인 인성으로 좀 자리매김할 수 있는 이런 교육들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공무원들은 민원인들에게 답과 을이 아닌 도움을 주고받는 건강한 관계로의 회복을 바라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인식이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사람들 나랑 제일 가까운 곳에서 내가 꼭 필요로 하는 행정적인 업무를 처리해주는, 나를 위해주는 사람이다라는.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사실 별거 아닌 거에 대해서 가족이 말했다라고 생각하거나 뭐 친한 사람들이 말했다고 하면 그거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게 공무원이 저랬다 그러면 그게 엄청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약간 온화하게 그렇게 저희도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국가의 역할 중 하나는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일인데요.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자 일하는 공무원들의 안전이 위협받는다면 나와 내 가족의 안전도 위험해질 수밖에 없습니다.